안녕하십니까. 주목TV 주성식입니다. 선거 열풍이 지나갔는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참 납득하기도 힘들고 그 앞뒤 정황으로 봐서 그대로 수용하기도 힘들고 한 그런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지 기대가 아니라 참 걱정된다는 말씀 전편에서 드렸는데요. 좀 너무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 살벌하기까지 한 말씀만 계속 드렸던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부드러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영화 좋아하시고 좀 저처럼 나이도 좀 들고 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기억하실 영화 중에 유주얼 서스펙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재밌게 정말 충격적이기까지 하게 봤던 기억은 있는데 줄거리 대강도 잘 생각이 안 나고 배우가 정말 훌륭했다 그랬던 기억하고 제가 지금까지도 영화 제목을 기억하는 것은 뭐냐고 그러면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예, 그게 우리말로 하자고 그러면 제1용의자. 그렇다는 것은 되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용의자, 수사 대상 1번으로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용의자 그리고 유주얼 서스펙트라고 한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일 용의자가 어떤 사람이 제일 용의자가 되느냐. 또 잘 아시다시피 그 사건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 가령 어떤 살인사건이 생겼다. 그렇다고 그러면 수사관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애증관계, 이제 그런 것도 보고 그렇지만은 제일 첫 번째가 이 사람 큰 보험 들어놓은 게 있는가부터 재산이 많은가, 상속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거 따져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사망함으로 해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군가.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어떤 사람이 큰 보험을 들어놨다 할지 재산이 엄청 많다 할지 하면 상속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만들 수 있다. 인간이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니까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일을 만들었다.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거죠. 자연사도 있겠고, 병사도 있겠고, 그러겠지만은, 살해됐을 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영화 본 뒤에 용어 뜻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신문이나 언론에 나오고 이렇게 또 소문을 통해서나 이런저런 사건 관련 소식을 들을 때 그게 좀 좀 습관같이 됐다고 그럴까요? 좀 관심을 더 갖게 됐습니다. 그냥 언론이나 여러 해갖고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 그거 말고 좀 더 뒷면에 숨어있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되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곰곰이 보고 좀 따져보려고도 하는 편인데, 알고 보면 예상외로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이 더 많고, 빙산이 물 위로 나온 것보다는 밑에 잠겨 있는 부분이 더 많다고 그러는 식으로요. 근데 이제 갖다 잘못하면 이게 어설프도 음모론 같은 게 돼가지고 뭘 있는 걸 그대로 못 보고 꼭 이리 비비 꼬고 저리 꼬고 해가지고 되도 않은 소리를 요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해갖고 했었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꼭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을 갖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편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 이성이라고 그러는 것도 의문하는 기능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성이라는 것이 생기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막 뭘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는데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의심 말고 이것이 왜 이럴까? 뭐 사과가 떨어진 거 보고 무슨 훌륭한 이론을 만드는 거 그런 거 말고 왜 이렇게 득보가 쿵 울릴까? 누가 기둥을 찾는 것 같구나. 그런 것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저 세상을 좀 허술하지 않고 좀이라도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따져보게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발상으로 제가 좀 부드러운 이야기를 하자고 그랬는데 또 딱딱한 이야기로 가게 됐습니다만, 이번 우리 21대 총선을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 총선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코로나19.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전편 몇 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현재 정부, 여당, 집권 세력 그 일반 그 사람들이 선거에 관련해서 내놓을 수 있는 속된 말로 카드가 없었다. 선거에 이기는 해야 할 텐데 뭐 이기지 않고 그냥 민심에 맡기고 우리가 잘못한 건 질책을 받고 그것에 맞는 평가를 받고 그것에 맞는 의석을 받고 그렇게 해갖고 국정을 꾸고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라면 정말 훌륭한 분들이죠. 우리가 머리카락 잘라갖고 신이라도 삼아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 분명히 어떤 걸 선거에 이기고 자기들 집권 후반기를 무사히 끌고 갈 뿐더러 뭐 몇십 년인가를 계속해서 집권하는 프레를 갖고 있다고 그러고도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국리를 할 사람들인데 왜 그대로 있나 하는 걸 제가 머리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게 터졌다. 그 진행 과정 대응 같은 걸 보니까 이 코로나를 최대한 그 총선이나 그 차기까지 생각해서 활용하려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가 제가 또 정말 혀가 달아지게 말씀드렸던 국경 봉쇄하지 않은 거. 그걸 본다고 그러면 이거 코로나를 잘 대응하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떤 자기들에 대한 지지세를 결집하고 더 키우고 그런 용어로 써먹기는 너무 부담이 많은 것이다 하는 것 자체부터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고, 3살 먹은 애기라도 조금 문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그것도 도저히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더욱더 미궁으로 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선거 결과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그 총선을 뛰어넘는 어떤 더 깊은 뜻도 있다. 보십시오. 코로나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총선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러는 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잘 안 되는데, 이 총선에서 꼭 이기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고 다른 더 큰 목적, 그런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코로나 사태, 이 총선 관련해서 펼쳐졌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유주얼 서스펙트가 될 만한 요인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그 중국에서 처음에 정체불명의 폐렴이 생겼다 하는 것부터 뭐 그 사람들이 막 도시 그다음에 한 성을 봉쇄하고 이제 그런 조치, 그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그 국경 개방 그런 거, 그때 우리나라가 어떤 경위로 그 진단 키트 같은 걸 처음에 확보해가지고 했는지, 어떤 재주가 있어가지고 우리 민족이 우수하다는 건 제가 아주 그 극력 인정하고 저도 주장하는 바인데, 그렇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진단 키트를 우리 기술진이 개발할 수 있었는지 하는 거.
미스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꼭 그 피해자라고만 보기에도 약간 이상한 구석이 많은 신천지라는 종교 집단. 그 사람들 행태로 봐가지고는 그 교주가 나와가지고 막 그 치매 아닌가 싶게 그 약간 말을 더 어눌하고 뭔 말인지도 잘 못 알아먹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뭐 큰절 2번씩이나 했었고 그런 것이 구세주라는 사람이 그럴 리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 하던 대로 하면. 진짜 그런 거. 이 모든 것이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 연속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현재 저 우리나라 언론은 전부 관제 언론이라고 보는데요. 그 사람들이 무지하게 쏟아붓다시피 한 것이 한국은 정말로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그 방역 훌륭하게 해낸 나라다. 막 어쩜 저런가 싶게 막 저는 그 외신을 직접 찾아볼 엄두는 못 내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갔다가 하니까 저도 그렇게 믿을 지경이고 어지간히 그 정부 신뢰하고 그런 사람들은 왜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세계 지도국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나라가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훌륭한 나라를 현 정권이 만들어낸 그런 것이 된 거고요. 그래 정말 이건 단적으로 말하면 천우신조라고 해야 할 정도로 이 정권이 그 큰 복받은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인 모양이다.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단적인 증거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지지를 받는 그 결과 총선에서 이렇게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 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너무 꽉꽉꽉 맞아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 더구나 이제 거기에 한 힘을 보탠 것이 그 제1야당이라고 한 사람들 계속해서 그 헛발들이며 가만히 있었어도 50석은 더 건졌을 텐데 자살골에 정말 그 속된 아니 옛날 우리 속담으로 밥 비려다 죽도 못 써먹은다는 식으로 오히려 도와주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 해갖고 저렇게 이제 대승을 안겨준 한 역할을 했다고도 하는데요. 이야기가 좀 다른 데로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과정에서 느끼게 된 것은 심지어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요. 이 코로나19는 철저하게 기획된 거다.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다는 겁니다. 너무 잘 맞아떨어져 버리기 때문에요. 이것을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이 상황이 되면 또 그것에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너무 사전 연습했다고 생각 들 정도로 그렇게 착착 맞아떨어졌다는 거죠. 그 유주얼 서스펙트 개념이 어떤 상황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을 가리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 우리나라 총선을 뺍시다. 우리나라하고 국한된 일이라고 해서요. 코로나 사태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자연 발생적인 사고다. 그냥 어쩌다가 야생동물 몇 마리 잡아먹다 볼게 거기서 벌레들이 나와갖고 어찌고 막 퍼졌다. 이제 그런 거라고 그러면 제 이야기가 그냥 막 헛소리 늘어놓는 거 그것밖에 안 되죠. 그건 제외하고. 그런데 아까 합리적으로 의문을 가질 만한 거. 어쩌면 이렇게 쫙쫙쫙 맞아떨어지면서 일이 어떤 집단에 이롭게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 그 이익을 보는 데가 누구겠습니까? 저는 딱 답은 나와 있다고 봐요. 이 코로나19 사태를 가지고 가장 이득을 본데 거기는 저는 중국이라고 봅니다. 중국은 봐보세요. 지금 코로나 생겨가지고 아까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도시를 봉쇄하고 한 성을 봉쇄하고 그 전 세계 국가에서 입국 금지를 당하고
유일하게 아는 나라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훌륭한 나라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고 몇만 명이 확진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것을 어떻게 이득을 받냐? 솔직히 미친놈 아니야 하는 말씀도 하실 수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정상적이라고 그러면. 근데 거꾸로 반대 측면에서 한번 보자고 그런다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그 희생을 적지 않은 희생이죠. 중국 지도부로서도 어찌게 보면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상당히 그 위기 상황까지도 갔다고 이제 뭐 말이 그래요. 위기 상황까지 갔다고. 근데 저는 약간 그 점도 의문이지만은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점이 더 크다고 봅니다. 제가 보면 첫째, 통제가 완벽하게 가능해졌죠. 한 도시를 그리고 한 성을 완전 봉쇄를 해도 다 수용했지 않습니까? 다른 일이 생기는 것 아니고. 지도부라든가 그런 그 공산당의 권위가 흔들린 게 아니라 나는 더 강화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선택, 여선택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뭐 노이즈 마케팅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우리는 이런 희생을 치르고도 얼마든지 이걸 극복해낼 수 있는 나라다. 또 하나, 니게 까딱 잘못하면 우리한테서 뭔가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똑똑히 봐라. 어떤 상황이 벌어진가. 니게 국경 봉쇄해야. 국경 봉쇄한다고 벌레가 안 들어가겠냐. 바이러스가. 봐라. 더구나 통로도 있다. 어? 통로.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통로. 그걸 저는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고 봅니다. 뭐 부수 효과로 뭔 진단 키트나 뭐 마스크나 막 뿌리면서 뭐 원조한다고 그러고 뭐 기술 의료진도 파견한다고 그러고 어쩌고 그런 거 그건 부수적이고 부수적인 것밖에 안 되죠. 저는 이 위화 효과 좀 어려운 말인데 그 위협하고 사람들한테 겁주는 효과 그런 것은 이것보다 더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전쟁해갖고 뭐 미사일 쏘고요? 아니 요즘에 미사일 갖고 한다고 전부 촌놈에다가 다 알고 있잖아요. 3살 먹은 애기들도. 누가 원자탄 만들고 그 미사일 쏘고 그런답니까? 그 웅변으로 증명한 것이 코로나19 아닙니까? 몇몇만 가서 보균자들 돌아다녀 그러도 한 나라 완전히 시스템을 멈춰불잖아요. 저는 정말 인간에 대한 신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설마 그러게까지 했을까 싶습니다. 근데 암만 양보한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을 최대한 이용했을 수는 있다. 유주얼 서스펙트는 아니더라도 그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익을 보려고 했을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국물을 얻어먹은 데가 대한민국. 우리나라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그 훌륭한 분들. 그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다 보면 제가 제기했던 그 숱한 의문 그것에 대해서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누차 부탁드렸습니다만 한번 답을 해줘 보세요. 왜 그랬는지 왜 국경을 봉쇄 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방치하고 이제서 들어오면 더욱더 방역을 확실히 해가지고 격리를 시키고 어쩌고 그런 걸 왜 처음부터 안 했냐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거 안 했다고 하면 지금 당장 그 짓을 그만둬야죠. 국민 세금으로 밥 처먹는 짓거리를 그만둬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진짜 무서운 것은 알고도 했다는 것 때문이라는 거고요. 지난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딱 하나. 이제 숨기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거짓말이라도 했고 감축이라도 하고 뒤로 밀축이라고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작년, 재작년 계속 봐오지 않았습니까? 선거법을 만드는데 기가 녹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2개로 나눠야 할 굴을
한쪽을 떼어갖고 한 선곡으로 만들어 불고 멀쩡하게 경선해 놓은 결과를 집권당 한두 명이 손가락질 한 번 하면 무효가 돼갖고 다시 경선해갖고 다른 사람이 하고 이런 짓을 하면서도 그 어마어마한 의석을 확보하게 되고 이제 마음대로 하겠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겠죠. 뭐 공수처까지 동원하고 군다고 그러면 개헌인들 못 오겠습니까? 저는 근데 그 부분에 희망을 걸게 됩니다. 이번 선거가 저는 무효고 원천 무효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건 엄청난 비리와 부정이 개입된 부정선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자, 갖고 싶어 하는 거 전부 가져가라고 하고요. 사람은 원하는 것을 갖게 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인 겁니다. 뭐 고상한 말로 승자가 저주 어쩌고 그런 건 말고요.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더 좀 이상하게 말하자고 그러면 악마가 지 신복을 만들려고 할 때 기적을 행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령 천사가 강림하실지 악마가 땅에서 솟구칠지 한번 볼 일입니다. 부드러운 이야기를 하자고 그랬는데 너무 딱딱하고 그 다음에 황당한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도 되고 좀 유일한 위안이 되는 것이 이 영상을 몇 분이나 보겠냐, 자, 그 생각도 있고 또 그만큼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을 테니까 그런 모양이다 하고 넘어가실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고요. 항상 바라는 바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논지나 제시하는 근거나 그런 것에 미흡하고 부족하고 완전히 틀리고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꼭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아무쪼록 댁내 무사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목TV 주성식이었습니다.